10억. 회사 생활 35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숫자. 퇴직하는 날 62세 김진호 씨는 통장에 찍힌 10억 원을 보고 가슴이 벅차올랐대요. 이제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동안 야근, 회식, 상사 눈치, 성과 압박. 모든 걸 버티게 한 이유가 바로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딱 3년 만에 김진호 씨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차라리 다시 회사 다니고 싶어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너무 무서워요. 도대체 왜 10억이나 되는 퇴직금으로 시작한 노후가 지옥이 돼버린 걸까요? 첫 번째 사례 계획 없는 자유, 행복이 아니라 불안이더라. 김진호 씨는 은퇴 전에는 회사와 집만 오가는 생활을 했어요. 퇴직 후엔 이제야 인생을 즐기자며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가끔은 아내와 해외여행도 다녔죠.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재미보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대요. 하루 2,030만 원씩 쓰는 여행이 즐거움이 아니라 이렇게 써도 되나 하는 두려움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밤마다 엑셀을 열고 남은 돈을 계산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냥 쓰면 15년은 괜찮겠지? 근데 내가 80세 넘게 살면 어떡하지? 노후가 자유가 아니라 끝없는 계산의 연속이 된 거죠. 결국 여행도 줄이고 외식도 줄이고 집에만 있자니 우울감이 밀려왔어요. 돈은 남아있는데 행복은 사라진 삶. 김진호 씨가 말한 지옥은 바로 이런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두 번째 사례 퇴직금으로 상가를 샀다가 두 번째는 58세에 은퇴한 전직 공무원 박영자 씨 이야기예요. 퇴직금과 모아둔 적금을 합쳐 10억 원 정도를 만들었는데 이자율도 낮고 은퇴 후에는 월세 받아야 지라는 주변 권유에 상가 투자를 결심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신축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처음 1년은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잘 나왔대요. 그런데 2년 차부터 세입자가 나가고 공실이 계속되면서 대출 이자가 매달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상가는 금방 안 팔리고 1억 낮춰도 연락 한 통이 안 오는 상황. 퇴직금은 상가 대출이자와 생활비로 빠져나가고 결국 60세가 되기 전 박영자 씨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어요. 몸이 힘들어도 돈 들어오는 게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는 퇴직 전에는 몰랐다고 해요. 월세 받으면 되지라는 단순한 생각 뒤에 숨은 공실 리스크와 관리 비용, 경기 침체 같은 변수로요. 세 번째 사례 10억으로는 부족해요. 생각보다 오래 살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는 60세에 은퇴한 전직 엔지니어 이재훈 씨예요. 그는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생각했대요. 퇴직금과 연금저축, 적금 다 합치면 10억 정도. 월 300만 원씩 쓰면 30년은 넉넉하겠지? 라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물가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오르더라는 겁니다. 특히 의료비. 아내가 갑자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됐는데 비급여 포함해서 1,500만 원 넘게 들었대요. 그리고 본인은 혈압약과 당뇨약, 정기검진 비용만 해도 매년 수백만 원씩 빠져나갔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80살까지만 살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90살까지 살면? 그땐 진짜 밥값도 못 내는 노인으로 살 것 같아서 두려워.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퇴직금 10억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은퇴 후의 돈과 은퇴 전의 돈은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현역 시절에는 매달 월급이라는 현금 흐름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가진 자산을 쪼개 쓰는 구조라서 심리적 불안감이 훨씬 큽니다. 또 하나는 수명 연장. 예전엔 75세면 오래 사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90세 넘게 사는 분들이 흔해졌잖아요. 30년, 길이는 35년을 무소득으로 버텨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물가는 2배 이상 오르고 건강도 항상 변수로 등장합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지옥을 피하는 법.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 10억을 한 번에 쓰는 구조보다 이 중 일부를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 설계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연금보험, 월지급식 채권, 배당주, 소형 오피스텔 월세 등 분산된 수입원이 있어야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투자는 내가 아는 것만 한다. 상가, 꼬마 빌딩, 펜션 등 은퇴자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은 남이 좋다니까 덜컥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는 결국 관리, 공실,
경기 사이클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요. 진짜 내 자산이 됩니다. 수명 리스크를 반영하라. 요즘 60세 은퇴는 인생 전반전 종료일 뿐 후반전이 30년 이상 남았다고 생각해야 해요. 보험, 장기요양, 의료비, 예상치 못한 돌발 비용까지 시뮬레이션에서 지출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돈을 안 쓰는 삶은 답이 아니다. 절약만 하다 보면 행복이 사라집니다. 적정 지출을 유지하면서도 감정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미니 행복 예산을 따로 두는 게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퇴직금 10억이 있어도 그게 곧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쓰는 방식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은 은퇴 전에 꼭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도 퇴직금 통장 잔고만 보고 마음이 놓이셨나요? 혹시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지켜낼지, 그리고 어떻게 불안을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은 세우셨나요? 62세 김진호 씨가 말했죠. 차라리 다시 회사 다니고 싶다. 당신의 노후가 그런 지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억 퇴직금 진짜 노후 준비가 되려면 퇴직금을 받으면 다들 안 도와줘. 이제 됐다. 이 돈만 잘 지키면 노후는 문제 없겠지.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자들을 만나보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모르겠다. 조금만 써도 줄어드는 게 보여서 무섭다는 말이 꼭 나와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실제 사례, 수치, 전문가 팁으로 10억 퇴직금이 진짜 노후 자산이 되는 법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현금 흐름 설계 이자, 생활자는 환상이다. 먼저 많은 분들이 꿈꾸는 이자, 생활자의 현실부터 볼까요?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2.5%라고 가정해보세요. 10억을 예금해도 1년 이자는 2,500만 원, 세후로는 약 2천만 원 정도 남습니다. 한 달에 16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죠. 이걸로 생활이 될까요? 아마 국민연금과 합쳐도 병원비나 여행비 조금만 쓰면 금방 바닥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현금 흐름 자산의 분산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연 45%의 배당금을 받는다거나 월 지급식 채권형 펀드를 일부 편성해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게 하거나 즉시 연금의 일부를 넣어 평생 월지 금액을 받는 식의 설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즉시 연금은 60세 남성이 1억 원을 맡기면 평생 매달 약 30만 원 보험사별, 상품별 상위 정도를 받는 구조인데 단점은 해지가 어렵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부만 즉시 연금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유동성이 있는 자산으로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의료비 시뮬레이션 70대 이후 매년 500만 원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의료비는 평균 506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값이고 무릎, 심장, 뇌혈관계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들어가면 한 번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이 나가죠. 예를 들어 무릎, 인공관절 수술 비용은 비급여 포함 시 약 1,500만 원, 심혈관 스텐트 시술은 약 60만 800만 원, 암 치료는 종류와 단계에 따라 수천만 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 자금의 1,015%는 의료비 예비비로 확보하라고 조언합니다. 10억이면 최소 1억 원 이상을 별도 통장에 두고 절대 손대지 않는 긴급 의료비 계좌로 설정하는 거죠. 장기요양 리스크 85세 이후 요양원 비용.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장기요양 비용이에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통계에 따르면 요양원이든 재가요양이든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만약 치매나 중풍으로 5년간 요양원에 입소한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100만 원 x 12개월 x 5년 6천만 원 이상이죠. 하지만 개인 부담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나고 요양원 입소 대기부터 비용 협의, 간병인 비용까지 합치면 5년간 1억 원 이상 드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60대 초반이라면 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를 꼭 검토해 보세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노인 장기요양 등급과 신청 절차를 미리 공부해 두는 것만으로도 위기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소비 구조 조정 월 300만 원으로 가능한 삶의 리셋. 많은 은퇴자분들이 퇴직 전과 같은 소비 패턴으로 살다가 35년 만에 통장이 바닥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퇴직 전에는 외식비로 월 70만원, 여행비로 월 평균 환산 50만원, 차량 유지비 50만원 등등 크게 부담 없이 쓰던 소비가 은퇴 후에도 유지되면 연 500만원, 1000만원 단위로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말해요. 은퇴 전 마지막 12년간 은퇴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실전처럼 해보라고요. 즉, 월 300만원으로 1년을 살아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부족한 영역, 예상 못한 지출 항목, 심리적 스트레스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가족 지원 변수, 가장 흔한 예상 밖의 지출. 마지막으로 정작 은퇴 후 가장 많이 듣는 후회 중 하나는 자녀 지원을 계획보다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만 생각했는데 예단, 혼수, 신혼집 보증금 지원까지 합치면 1억 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손주 양육비, 명절 경비, 부모님 요양 지원 등 가족 지원 비용은 계획하지 않으면 통제 불가능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예요.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 이유는 너희가 스스로 서야 해.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노후 파탄을 막는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결정입니다. 전문가 결론 퇴직금의 진짜 가치는 배분과 구조에 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구조로 흘러가게 만들고 어떤 리스크를 미리 막을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많은 은퇴자분들이 말하는 공통된 조언을 전해드릴게요. 은퇴 후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돈 걱정 없는 생활에서 나온다. 돈 걱정 없는 삶은 10억이라는 큰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작은 설계들로 완성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